안녕하세요. 물리화학 1 챕터 4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체가 1개 있는 경우, 20개 있는 경우, 200만 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 기체의 모든 분자들이 용기의 반쪽에서, 용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반쪽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분자 1개만 있을 때인데요. 그럼 첫 번째 분자가 왼쪽과 오른쪽 공간의 비율로 봤을 때 왼쪽 반틈에 속해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20개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기체 분자가 왼쪽에 있을 확률 2분의 1이 되겠고 두 번째 기체 분자도 왼쪽에 있을 확률이 2분의 1 쭉 해서 하다 보면은 2분의 1에 20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0만 개 그러면은 2 곱하기 10의 6승계죠. 이거는 그러면은 똑같이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해봐도 0에 아주 가까운 값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열기관이 210도씨와 35도씨 사이에서 작동한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가 210도, 그 다음에 낮은 온도가 35도씨가 되겠습니다. 2000줄의 일을 얻기 위해서 2000줄의 일을 얻기 위해서 열원으로부터 흡수해야 하는 최소 열량 Q를 계산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열기관의 효율 에타를 정의를 할 때에 Q라고 하는 열량만큼을 받아서 W만큼의 일을 수행한다. 이거를 우리가 효율로서 정의를 하였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카르노 순환에 대해서 식을 써보면은 T2, T1으로 하지 말고 높은 온도분의 낮은 온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W 2000줄이고 그죠? 2000줄이고 높은 온도 210도씨 낮은 온도 35도씨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켈빈 단위로 적어줘야 되니까 요거는 483 켈빈이 되겠고 이거는 308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거는 Q만 남게 되니까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Q를 구해보면은 5520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 말로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0켈빈보다 높은 온도 T에서 기체 분자들이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연구 운동은 연력학 법칙들을 위반하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체들이 만약에 진공상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일의 양이 0이니까 이 경우에는 전혀 에너지 손실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진공상이 아닐 때 실제로 일을 수행을 할 때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일을 계속 수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열이 계속 주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연력학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고립된 계에서 계속적인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외부와의 열 교환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연구 운동처럼 보이지만 연력학 법칙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도 역시 말로써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비자발적인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언제나 증가한다. 그죠?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다. 반면에 생체 엔트로피는 작게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다. 제2법칙은 생체에서는 유효하지 않은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은 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개로, 시스템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델타 S 시스템이 0보다 작은 경우도 발견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델타 S 서라운드를 잘 살펴보면은 이게 양수 값으로 굉장히 커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하면은 그 결과인 델타 S 유니버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 즉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뜨거운 여름날 어떤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어 시원해지게 하려고 한다. 이는 연력학적으로 현명한 행동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때 현명하지 않죠. 왜 현명하지 않나요? 우리가 냉장고라고 하는 것, 냉장고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관들이 실제로 작동할 때는 전혀 아이디얼하게 작동할 수 없죠. 거기에는 마찰열도 있고 소음도 발생하고 그런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냉장고가 차가운 곳에서 열을 뽑아내는 것보다 이 뜨거운 곳으로 뱉어내는 열의 양이 더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를 투입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이 이렇게 있고 냉장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열의 양보다 바깥으로 배출되는 열의 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방 안을 시원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냉장고의 모터를 집 바깥에 놔둬가지고 냉장고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집안은 시원해질 수 있겠죠. 이게 그 에어컨의 원리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에탄올의 몰 증발열이 델타 베이퍼 H, 어차피 에탄올만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따로 에탄올이라고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줄 퍼 몰이라고 하고 끓는 점 TB가 78.3도씨라고 합니다. 에탄올이 0.5몰 증발할 때 델타 증발 S, 엔트로피 증발할 때 엔트로피를 계산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것의 정의 자체가 우리가 TB분의 증발열 이렇게 되죠. 근데 일정 압력 하에서는 열량이라고 하는 것이 엔탈피 변화량이랑 같죠. 근데 여기 위에서 말한 값은 몰당 몰 증발열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 있는 양만큼 증발시켰을 때 얼마나 되느냐를 알고 싶으니까 0.5몰 곱하기 39.3kJ/몰 이렇게 되고 온도는 켈빈 단위로 써주면 351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56J/Kelvin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과정에 대해서 델타 U, 델타 H, 델타 S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25도씨 1기압 상태에 있는 물 1몰을 100도씨
일기압 상태에 수증기 일몰로 만들 때 이 변화량 델타 U, 델타 H, 델타 S를 계산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온도만 변화한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온도가 25도씨에서 100도씨로 증가했고 물질의 상태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도 변화에 따른 변화량, 그 다음에 상 변화에 따른 변화량까지 같이 추가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나눠 가지고 먼저 100도씨 일기압 물 1몰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상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다루고 두 번째 과정에서 상변화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봐볼게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온도 변화에 대한 값들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물의 몰 연용량을 주었네요. 그러면은 델타 H라고 하는 것이 CP 델타 T로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75.3 줄 K 몰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델타 T가 지금 100도씨에서 25도씨니까 75 켈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몰의 물질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1몰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5.65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델타 U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델타 U와 델타 H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H는 U 더하기 PV로 주어지죠. 그러면은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 아래에서 델타 H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 이렇게 되니까 델타 U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델타 H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H를 위에서 계산해서 알고 있으니까 P 델타 V만 계산을 하면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에서 물로 바뀌었으니까 뭐 액체 상태니까 부피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따라오는 텀은 거의 0이다. 그래서 델타 U는 델타 H랑 똑같다. 5.65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 보면은 델타 S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CP ln T1분의 T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똑같이 1몰 액체가 있고 몰 연용량은 75.3 줄 per K per 몰. 거기에 ln T1이 25도씨니까 298 켈빈, T2는 373 켈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16.9 줄 per 켈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구한 거니까 델타 H1, 델타 U1, 델타 S1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계는 한 번 더 써봐야겠네요. 100도씨 일기압 상태의 물 1몰을 100도씨 일기압에 수증기 1몰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즉 물질의 상만 바뀐 거예요. 그죠? 상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델타 H부터 계산해 보면은 이 델타 H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몰 증발열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건 N 곱하기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1몰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사실 몰 증발열과 여기에서 말하는 증발열이 완전히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40.79kJ이 되겠고요. 델타 U는 앞에서 쓴 것처럼 델타 H2 빼기 P 델타 V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델타 H2 빼기 가스 부피 빼기 액체 부피. 물론 액체 부피는 0이라고 우리가 근사할 수 있죠. 기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델타 H2 빼기 PVG 이렇게 되는데요. 이상기체를 따른다라고 인제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기체의 부피는 P분의 nRT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PP 날아가고 nRT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79kJ 빼기 1몰 0.082 여기서 0.082 리터 ATM을 쓰면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네요. 줄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단위를 줄 단위로 쓰면 되겠네요. 8. 아이고 글자 갑자기 엄청 가늘어졌네요. 8.3145 줄 퍼 K 퍼 몰 이렇게 한 다음에 온도는 지금 373켈빈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37.7kJ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타 S2를 계산하라 그러면 T분의 델타 H2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집어넣으면 109.3줄 퍼 K가 되겠네요. 다음 과정에 대해서 델타 U, 델타 H, 델타 S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상태 함수죠. 전체 변화량은 각 스텝의 변화량을 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U1 더하기 델타 U2 하면은 43.3kJ. 델타 H는 역시 똑같이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 46.4kJ. 마지막으로 델타 S는 델타 S1 더하기 델타 S2 해가지고 이 값이 126.2줄 퍼 켈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인데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일정 부피 컨스트 V에서 이상기체 6몰 아이디얼 가스 6몰을 17도씨에서 35도씨로 가역적으로 가열할 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라. 만약 가열이 비가역적이었다라고 하면 델타 S는 얼마일까? 이거를 물었습니다. 가역적일 때랑 비가역적일 때 델타 S. 우리가 일정 부피 하에서 열량을 생각을 해보면은 DQ 리버서블 가역 과정으로 열을 올릴 때에 CVDT 이렇게 주어지죠.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건 이상기체가 아니라 모든 기체에 대해서 정의죠.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CV 값이 일정 부피에서 이상기체 6몰 단원자 기체라는 힌트가 없죠. 1원자 이상기체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이거는 1원자 이상기체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뭐 1원자든 2원자든 있어야지 우리가 CV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원자라고 가정하면 CV 값이 2분의 3R이 되죠. 그죠? CV 바가 2분의 3R이니까 CV는 2분의 3R 곱하기 몰수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3 nr dt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럼 엔트로피 정의가 어떻습니까? ds라고 하는 것이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델타 s는 t분의 cv d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필요한 식들을 다 집어넣으면 2분의 3 nr t분의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적분을 하면은 2분의 3 nr ln t1분의 t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필요한 값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값들을 적어 봅시다. 2분의 3 곱하기 6몰 곱하기 8.3145 줄 퍼 켈빈 ln 온도가 17도씨에서 35도씨니까 290 켈빈 분의 308 켈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4.5 줄 퍼 켈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역적인 과정으로 일어났을 때를 계산하는 것이고, 그럼 비가역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S는 엔트로피 S는 상태함수죠. 상태함수기 때문에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갈 때 가역적인 과정을 통해서 갔냐 비가역적인 과정을 통해서 갔냐 상관없습니다. 델타 S는 항상 일정하죠. 리버서블이든 이리버서블이든 항상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델타 S 값은 4.5 줄 퍼 켈빈으로 일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7번입니다. 이산기체 1몰을 아이디얼 가스 1몰을 일정 압력에서 컨스트 P에서 온도 T에서 3T로 가열한 다음에 컨스트 V 아래에서 3T에서 다시 T로 냉각하였다. 전체 과정에 대한 델타 S를 쓰라.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스텝, 이거를 두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면은 델타 S1 더하기 델타 S2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델타 S1 같은 경우에는 일정 압력 하에서의 온도 변화기 때문에 CPln T1분의 T2로 나타낼 수 있는데 1몰이니까 CP 자체가 곧 몰 연료량 값이랑 똑같겠죠. 여기서도 CP를 구하기 위한 정보를 안 줬는데 단원자 이산기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CV 값이 2분의 3R이니까 CP 반은 이거에다가 R을 더한 2분의 5R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R 곱하기 ln T분의 3T 그래서 2분의 5R ln 3 이렇게 되겠고, 델타 S2는 일정 부피 하에서 온도를 내렸으니까 CV ln T1분의 T2 식에다가 2분의 3R 곱하기 ln 3T분의 T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R의 ln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델타 S는 2분의 5R ln 3 빼기 2분의 3R ln 3 이렇게 되니까 R ln 3 이런 엔트로피 변화를 가지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온도 T에서 부피가 부피가 V에서 3V로 등온 팽창되는 과정이 컨스트 T에서 부피가 3V로 되는 이런 과정이 위의 과정과 동일함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P1, V1, T1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정 압력 하에서 컨스트 P에서
온도를 T에서 3T로 가열한다. 그러면은 P2, V2, T2 상태가 되고 이거를 컨스트 V 아래에서 3T에서 T로 내린다. P3, V3, T3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는 값들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은 일단 P2랑 P1이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P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온도 T가 3T가 됐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3T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V2가 V1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은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T분의 PV 값이 일정하죠. 그렇죠? 이게 상수값으로 일정합니다. 그럼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랑 똑같은데 이게 같죠? 그 다음에 온도가 3T1이라고 했으니까 T1 약분되고, 그럼 V1은 V2랑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V2의 3분의 1배, 즉 V2는 3V1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3V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을 봐보면 컨스트 V, 그러니까 3V1이 그대로 온다. 즉 이게 3V1이 되겠고, 온도는 3T에서 T가 된다. 즉 이건 다시 T1이 됩니다. 이때 압력 P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은 T2분의 P2V2는 T3분의 P3 V3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P1이라고 쓰면 되고 3T1 곱하기 3V1, 그 다음에 P3는 모르죠. P3는 모르지만 V3는 3V1, 온도는 T1.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T1 약분하면 P1은 3P3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 값을 통해서 나타내면 P3는 3분의 1 P1이다. 3분의 1 P1.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P1, V1, T1이라는 조건 하에서 P1, 3V1, 3T1이 됐다가 3분의 1 P1, 3V1, T1 이렇게 됐죠. 그럼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온도가 일정할 때의 PV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컨스트 T 아래에 부피 V가 3V로 팽창하는, 반대로 압력은 3분의 1로 감소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과정에 대해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 보라는 게 문제네요. 그래서 부피 일정 온도에서 부피가 바뀔 때는 NR ln V1분의 V2니까 NR의 ln V분의 3V, 그래서 NR ln 3 이렇게 되죠. N이 1이잖아요. 1몰이니까. 즉 R ln 3. 이 값이 위에서 구한 요 값과 똑같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몇 스텝을 거쳐서 구하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25도씨의 물 35g과 86도씨의 물 160g을 혼합하였다. 혼합이 단열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즉 외부로 열이 손실되는 거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했을 때 개의 최종 온도를 계산하라. 그럼 단순하죠. 이 물이 온도가 더 낮고 이 물이 온도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열의 흐름이 이렇게 되겠죠. 열의 흐름이 이렇게 흐르다가 결국에는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을 A, 요 시스템을 B라고 하면 A가 얻은 열의 양은 B가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열량 Q는 B열 S, 질량 M 곱하기
온도 변화 T 이렇게 될 거니까 A에 대해서 먼저 써보면은 35g의 물을 S 곱하기 온도 변화 T 파이널 빼기 35도C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Q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먼저 나오고 160g 곱하기 S 곱하기 TF 빼기 86도C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모르는 변수 TF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열은 약분되니까. 그럼 TF 계산하면은 75도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과정의 A, B 그리고 전체 계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시오. 일단 SA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그렇죠. 압력이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CP ln T1분의 T2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CP 값을 문제에서 안 주어졌지만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당연히 주어졌고, 그래서 이건 NCP 바에 ln T1분의 T2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몰수는 18g per 몰분의 35g. 그 다음에 CP는 얼마죠? CP는 책을 찾아보면 75.3 J per K per 몰, 거기에다가 온도 변화 ln T1분의 T2로 곱해주면 되니까 25도C, 그러니까 298켈빈분의 348켈빈 이렇게 해서 22.7 J per Kelvin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델타 S B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0.7 J per Kelvin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개나 주변이나 각각만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더해보면은 2.0 J per Kelvin이라는 양수가 얻어지죠. 여기서는 주위에 대한 엔트로피 증가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거의 경우에는 T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냥 0이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 염소기체의 연용량은 다음과 같다. CP 바는 31 더하기 0.008 온도 줄 per K per 몰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2몰의 염소기체가 일정 압력 하에서 컨스트 P에서 300켈빈에서 400켈빈으로 가열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은 DS라고 하는 것이 온도분의 델타 Q 리버서블 이렇게 정의되니까 델타 Q 리버서블만 우리가 식을 형태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CP 바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컨스트 P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식이 2몰 곱하기 CP 바의 형태 31 더하기 0.008 T 곱하기 J per K per 몰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 식을 DQ 요 부분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요. 델타 S는 300에서 400켈빈까지 2 곱하기 31 더하기 0.008T 곱하기 T분의 1 줄 per K per 몰, 요 2몰이죠. 이렇게 해서 다 적분값 계산을 해보면은 19.4 줄 per K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4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350도씨 2.4 atm에 있는 수증기 0.53몰이 처음 상태로 순환되는 과정에서 Q가 마이너스 74줄이었다. 이 과정에서의 델타 S를 계산하시오. 순환됐다라고 해요. 순환됐다라는 것은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는 어디까지나 개에 대한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을 유의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27번입니다. 15.6도씨에서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 0.35몰이 1.2리터에서 7.4리터로 팽창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조건에서 WQ, 델타 U, 델타 S를 계산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온 컨스트 T에서 가역 팽창, 리버서블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물었네요. 일단은 컨스트 T 그리고 이상기체, 그럼 온도 변화 없기 때문에 델타 U는 CV 델타 T로 주어지니까 이 값은 계산할 필요 없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일법칙에 따라서 델타 U는 Q 더하기 W로 주어지니까 이 값이 0이라고 하면 Q는 마이너스 W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등온 가역 팽창에서 수행한 일의 양은 마이너스 PdV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nRT ln V1분의 V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값들을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53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되겠고요. Q 같은 경우에는 이 부호의 반대니까 플러스 1.53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델타 S의 경우에는 T분의 Q 리버서블 가역 과정의 열 변화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289 켈빈분의 1.53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하면 5.3 줄 퍼 켈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가정이 비가역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물었네요. 비가역적으로 일어나든 가역적으로 일어나든지 간에 온도 변화는 없기 때문에 델타 U가 0이라는 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일법칙에 따라서 Q가 마이너스 W로 주어진다라는 것도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는 요 값이 좀 달라지죠. W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P가 상수기 때문에 P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원래 이거였는데 P가 상수기 때문에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P dV, P 델타 V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은 외부 압력이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1.0 atm에 부피 변화는 7.4리터 빼기 1.2리터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628줄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은 앞에서 수행한 일에, 가역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행한 일에 비해서 훨씬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부호를 고려하면 큰 값이지만 절대값으로 봤을 때 작은 값이고 Q 값은 플러스 628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델타 S는 T분의 Q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Q 리버서블이에요. 그죠? 가역 과정에서 투입한 열을 온도로 나눴을 때 엔트로피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때는 그 과정이 실제 어떻게 일어났는지와 상관없이 가상의 가역 과정을 만들어 놓고 Q를 계산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A랑 똑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요거는 다 개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한 건데, 그러면은 델타 S 서라운딩은 어떻게 될까? 델타 S 서라운딩은 먼저 가역 과정 A 같은 경우에는 T분의 Q 서라운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Q 시스템 혹은 리버서블 과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정확하게 요 값의 반대 부호를 가지는 마이너스 5.3 줄 퍼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역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면 시스템 더하기 서라운딩 해가지고 0이 나오죠. 근데 B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 S 서라운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T분의 Q 서라운딩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T분의 마이너스 Q 시스템이니까 지금 Q 시스템이 얼마인가요? 이게 플러스 628줄이죠. 마이너스 628,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Q 시스템이 플러스 628줄, 온도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계산을 급하게 해보면, 제가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289 이러면 2.2 줄 퍼 켈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S 유니버스는 델타 S 시스템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이니까 5.3 줄 퍼 켈빈 더하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증가량까지 해서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3.1 줄 퍼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역 과정에 대해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0인데 비가역 과정에 대해서는 이 값이 양수 값으로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하고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0번은 다음 반응을 생각을 해보자. 아니죠. 그 질소 기체랑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가지고 일산화 질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해서 온도가 298 켈빈일 때 반응 혼합물, 그러니까 시스템, 개, 주위, 우주의 델타 S 반응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시오. 델타 S 시스템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표준 엔트로피에다가 반응물의 표준 엔트로피를 빼면 되죠. 반응물은 전부 1몰씩 있기 때문에 질소 가스 빼기 산소 가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찾아 적으면 24.6 줄 퍼 K 퍼 몰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델타 S 서라운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델타 S 서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T분의 델타 H 서라운딩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죠. 델타 H 서라운딩, 이거는 엔트로피 변화 구할 때와 완전히 똑같은데, 요 엔트로피 값들을 표준 생성열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2 곱하기 델타 HF 제로 NO 가스 빼기 델타 HF 제로 N2 가스 델타 HF 제로 산소 가스. 근데 표준 상태는 각각 0의 표준 생성열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값은 180.8 kJ per 몰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죠, 그죠? 이게 서라운딩이 아니라 시스템의 표준 열 변화가 이렇게 되고, 델타 H 서라운딩은 델타 H 시스템과 같은데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80.8kJ/몰이 됩니다. 즉 이게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흡열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바로 주변이 열을 뺏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들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07J/K/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S 유니버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델타 S 시스템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델타 S 시스템이 24.6J/K, 서라운딩이 마이너스 607J/K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582J/K 이렇게 됩니다. 아니 뭐냐,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양수라고 했는데 왜 음수가 나오냐? 왜냐하면은 이 반응은 비자발적인 반응이다.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요렇게 하고 마지막 문제 세 개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네,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해보시다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저희 중간고사 보는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